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계시나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미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아름다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양귀비를 떠올릴 것 같은데요. 그녀는 미모뿐만 아니라 지성, 예술적 재능까지 뛰어나 동양 최고의 미녀로 평가받으며 그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남편을 버리고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른 중국판 사랑과 전쟁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오늘은 서씨, 왕소군, 우이와 함께 고대 중국 4대 미녀로 불리며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통하지만 반면에 그녀의 사치로 인해서 당제국 몰락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양귀비의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절세미녀 양옥한. 당 현종 즉위 7년경인 719년 스완성에서 한 어여쁜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날 당시부터 얼마나 예뻤던지 태어나자마자 방의 향기가 감돌았고 탯줄은 연꽃과 같았다. 피부는 백옥과 같고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용모였다 라 했을 정도로 동네에서도 그 외모는 유명했죠. 또 그녀의 부모는 팔에 옥고리 문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의 이름을 양옥환으로 짓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는 달리 어릴 때 부모를 일찍 여의게 되고 당시 하급관리였던 숙부의 수양딸로 들어가며 평탄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한낱 하급관리의 수양딸이었지만 그녀의 외모는 이미 온 마을에서 유명했고 양옥환에 대한 사람들의 구애는 끊임이 없었죠. 그러다 양옥환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양옥환은 마을의 한 결혼식에서 당시 황제의 아들인 이모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아름답고 똑똑하며 거기에 예술적 재능까지 넘쳤던 그녀는 이모가 한눈에 반하기에 충분했죠. 결국 735년 양옥환은 16살의 나이에 자신보다 한 살 어린 황자 이모의 아내가 됩니다. 과연 황자와 결혼한 그녀는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나라를 뒤흔든 세기의 불륜. 당시 현종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무예비라는 후궁을 많이 아꼈다고 합니다. 무예비는 양옥환의 남편인 이모의 친모로 당시 황후가 일찍 세상을 떠나 사실상 황후나 다름없을 정도로 실세 중에 실세였죠. 하지만 현종의 총애에도 불구하고 무예비가 시름시름 앓다가 병으로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황후에 이어 자신이 지극히 사랑했던 무예비까지 잃은 현종은 국정을 재상에게 맡길 정도로 큰 상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너무 안타깝게 여긴 신하들은 무예비를 대신할 아름다운 여인들을 찾기 위해 화조사라는 관리까지 만들어 현종의 짝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교양과 예술적 조예가 깊은 사람을 좋아했던 현종은 마음에 드는 연인을 쉽게 만날 수 없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화주사와 현종은 모든 조건이 완벽한 여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녀가 자신의 며느리인 양옥환임을 알게 되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의 황제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양옥환에게 홀딱 빠진 현종은 그녀를 궁으로 불러 연애를 열게 되죠. 연애 이후 현종은 자신의 자작곡까지 양옥환에게 들려줄 정도로 그녀에게 더욱 빠져들었고 양옥환 또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황제인 현종에게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 현종의 나이는 50대 중반, 양옥환의 나이는 20대 초반으로 그들에게 30년이 넘는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양옥환의 남편 이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국의 고서 신당서에 따르면 곧장 위서운의 딸과 재혼하여 잘 먹고 잘 살았다 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고 권력자인 아버지에게 자신의 아내를 양보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황제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신경 쓰였던 현종은 양옥환의 신분을 세탁할 수 있도록 그녀를 도교도사로 귀의시켜 버리는데요. 당시 도교로 귀의한다는 것은 속세의 인연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현종은 이 점을 이용해 양옥환의 과거를 지워 새로운 사람으로 신분을 세탁시켜 버린 것과 다름없었죠. 그리고 궁안의 도교사원으로 양옥환을 불러들여 자신의 옆에 두게 되는데요. 당시 양옥환은 아무 직위도 없었지만 황제가 사랑하는 여자답게 황후급의 대우를 받으며 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745년 그녀는 황실 후궁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분계인 귀비로 책봉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귀비가 되죠. 게다가 황후의 자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양귀비는 명실상부 황실에서 가장 높은 여성이 됩니다. 그녀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 무척 궁금해지네요. 지나친 사랑. 현종의 지나친 사랑은 곧 양귀비의 사치로 이어졌는데요. 먼저 온천을 좋아하는 양귀비를 위해 온천 궁궐인 화청지로 조정을 옮기게 되고 그곳에서 현종은 국정을 돌보는 대신 양귀비와 함께 매일 연애를 열며 사치스러운 향락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옷을 만드는 인력만 700여 명, 남방의 과일인 리치를 신선하게 먹기 위해 해당 지역 지방관이 매일 말을 타고 오게 했고 심지어 현종은 양귀비가 어릴 때 사망한 부모에게 제국공, 양국부인이라는 칭호를 내렸으며 그녀를 키워준 숙부에게도 큰 벼슬을 내리는 등 양귀비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홀로 궁에서 외로워할 양귀비를 위해 그녀의 세 언니를 불러 한국부인, 객국부인, 진국부인으로 봉하고 해마다 청관을 주면서 황실 행사에 양귀비와 함께 다니게 했죠. 게다가 그녀의 친척 오빠 양국충은 당나라의 최고 벼슬인 재상 자리에 올랐고 이후 양귀비 집안의 사람들 또한 많은 자리에서 한 자리씩 벼슬을 맡을 정도로 그녀 일가의 위세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습니다. 비상식적으로 벼슬 자리에 오른 그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상대로 가진 횡포를 부렸고 심지어 나라의 관직까지 사고팔 정도로 당나라 부정부패의 온상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권력은 한 사람의 등장으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안녹산. 양국충과 그의 일가가 온갖 부정부패를 일으키며 국정농단을 하고 있을 때 생김새가 조금 다른 안녹산이라는 사람이 양귀비와 현종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왕계 아버지와 돌궐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특이한 외모와 화려한 언변이 있었고 특히 양귀비가 잘 추는 것으로도 유명했던 호선무를 매우 잘 쳤기 때문에 현종과 양귀비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죠. 노력 끝에 평로절도사에 임명된 안녹산은 더 큰 출세를 위해 16살이나 어린 양귀비에게 자신을 양자로 삼아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의 한결같은 충성스러운 모습에 결국 양귀비는 안녹산을 양자로 받아들이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양자를 목욕까지 시켜줄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안녹산은 범양절도사, 하동절도사까지 맡으며 평로, 범양, 하동 세 곳의 절도사로서 당나라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대 군벌로 자리잡게 되죠. 하지만 당시 재상이었던 양국충은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그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양국충은 그가 반란을 꾀하고 있다고 현종과 양귀비에게 모함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안녹산은 755년 양국충으로부터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휘하에 있던 15만의 군대로 안녹산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는 무서운 속도로 수도인 장안 근처까지 점령하게 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현종과 양귀비는 수도를 버리고 피난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함께 피난 온 사람들과 군사들은 나라가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를 양귀비 일가의 횡포와 사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양국충과 세 자매를 포함한 양씨 일족을 학살한 후 양귀비마저도 현종에게 처단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현종은 양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하지만 이는 신하들과 군사들의 화만 더 돋구기만 하죠. 결국 황제의 최측근 환관인 고력사가 현종을 대신하여 양귀비를 근처 불당으로 데려가 목을 메어 자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 그녀는 고작 37살의 나이에 화려했던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한 사람을 잃은 슬픔 때문일까요? 현종은 아들 숙종에게 황위를 물려주고 반란을 진압하게 한 뒤 양귀비를 추억하며 쓸쓸히 남은 여생을 보내며 그의 나이 77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20년을 넘게 양귀비만을 위해 양귀비만 생각하며 살았던 그가 짠하게 생각되는 것은 저뿐일까요? 스물탱이
이후 당 제국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점차 쇠퇴하여 결국 907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양귀비의 사치와 현종의 지나친 사랑이 당나라 멸망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과연 이 거대한 제국의 멸망은 한 여자만의 책임이었을까요? 저는 조선시대의 장희빈처럼 양귀비 또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또 한 명의 희생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